자, 경비원이죠. 경비원, 정의. 경비원이라고 하면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결국 이제 고용인이란 말인데 경비업 허가를 받은 법인, 경비회사가 쓰는 직원이죠. 경비원으로 쓰는.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그 직원을 말한다. 그걸 경비원이라고 한다. 정의되어 있고요. 경비원에 구분해가지고 일반 경비원, 특수 경비원 되어 있습니다. 자, 경비 지도사의 구분은 어떻게 했었죠? 경비 지도사의 구분은요. 일반 경비 지도사하고요. 특수였습니까? 아니죠. 기계 경비 지도사로 나눴어요. 근데 경비원은요. 일반 경비원과 특수 경비원으로 나옵니다. 경비 지도사는 경비원을 감독하고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기계에 대한 분야는 전문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일반 경비 지도사하고 기계 경비 지도사로 나눈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경비원은요.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해서 국가 중요 안보 시설을 경비하는 거. 이거를 따로 떼놓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특수경비 업무라고 하고 나머지 시호, 신기, 특 중에서 5가지 경비 업무, 특수경비를 뺀 것은 전부 다 일반 경비원입니다. 당연히 아실 거라고 믿고 구분, 다르다. 경비지도사랑 경비원이랑 확실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여러 번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자, 경비원의 의무. 그러면은 경비원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느냐? 일반 경비원의 의무겠죠. 다 같이 경비원이라고 하면은 이런 걸 해서는 안 된다. 일반 경비원이든 특수 경비원이든.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해서 물리력 행사 등이 금지해서 했는데 주체가 경비원이에요. 그리고 보세요.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 경비 업무, 주어진 경비 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것을 어떤 수단을 통해서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이죠. 예시예요, 예시. 그러면은 경비 업무 벗어난 행위를 설명할 때는 보면은 폭력을 쓴다거나 물리력을 행사한다거나 위력을 과시한다거나 그럴 때 경비 업무를 벗어난 행위를 한다 이런 설명을 쓰는구나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위력이에요.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보통 이제 형법상에서는 폭행협박을 가지고 대부분의 형법상 범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죠. 수단. 그래서 이 폭행과 협박에 대해서도 각 범죄별로 그 수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나눕니다. 그래서 뭐 최광의의 폭행, 광의의 폭행, 협의의 폭행 뭐 이런 식으로 쭉 나눠 놓고는 뭐 어떤 폭행일 때는 무슨 범죄에 해당한다. 어떤 폭행일 때는 무슨 범죄에 해당한다. 이걸 나눴었죠. 그 중에서도 이제 위력 같은 거는 위력은 폭행이나 협박 중에서 이제 낮은 단계예요. 낮은 단계인데 어쨌든 우리 경비업법에서는 그런 걸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이라고 해서 조문을 그냥 그대로 숙지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사역동사네요.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시켜서는 안 된다.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 자, 행위의 주체는 누굽니까? 경비원입니다. 근데 경비원한테 이걸 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시키면 안 된다. 그럼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은 경비업자가 될 테고, 그 법인이 될 테고, 만약에 경비업 말고 경비원을 두고 있다면은, 그럴 수가 있다면은, 그건 시킨 사람이다. 그래서 누구든지란 말을 두는 거예요. 아니면 경비업자라고만 하면 되는데,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벗어난 행위가 뭔데?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력을 행사하는 등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런 예시 규정이 같이 통용되는 거죠. 1번 행위자에 대한 규율, 그죠? 직무상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누구든지 뭐라고 합니까 이걸? 교사지 교사.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자, 이거를 형법상으로 말하면 정범이죠. 정범 개념. 행위를 직접 한 자, A라는 사람이 B를 총으로 또는 칼로 찔러서 사망케 했다. 살인행위잖아요. 살인행위.
이 살인 행위를 한 사람이 A가 행위를 한 자가 정범이죠. 근데 이 밑에 건 뭡니까? 교사범이죠. 교사범. 범위가 없었어요. A가 B를 죽일 의사가 없었는데 A한테 시킨 거예요. 누가 X라는 사람이 범위가 없었던 A한테 이 범죄 행위를 시킨 거죠. 어떤 식으로든 이거를 직접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범위를 시킨 사람을 교사범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A가 범행을 저지르는데 B의 범행 행위를 도와준 놈을 방조범이라고 하죠. 방조범. 종범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조공범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방조범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도와준 거고, 만약에 A하고 B가 공모해서 칼로 찌른 거는 A가 찔렀지만 B는 같이 집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계획 같이 하고 그랬다. 그러면은 기능적 행위 지배라 그래가지고 공동정범으로 봐버려요. 칼로 찌르지는 않았지만 전체 범행에서 똑같이 정범으로 본다. 이런 건 이제 형법에서 또 배우실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종범과 정범 개념을 도입하자면요, 두 번째 항에 있는 업무 이탈 행위의 강요 금지, 누구든지에 해당하는 것은 교사범입니다. 교사범. 형법적으로도 행위를 하는 정범이나 교사를 하는 교사범이나 형은 같죠.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더 나쁜 놈이지, 더 나쁜 놈 사실은. 자, 경비원의 의무, 특수경비원의 의무, 일반 경비원의 의무가 아니고 특수경비원의 의무예요. 지금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특수경비원의 의무라는 거. 특수경비원 무기 사용한다. 그 다음에 되게 강력한 국가 중요시설 안보시설이니까 국가 중요시설 안보시설에 대해서는 대행업자까지 미리 지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특수경비업자가 업무로에 갔다가 흠결이 생기거나 중단을 했을 때는 대행업자가 바로 지정돼 있어서 바로 근무의 연속성이 깨지지 않도록 경비 업무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뒤에 대행업자한테도 책임을 물었잖아요. 그렇듯이 강력하게 이제 업무의 연속성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특수경비원의 의무, 직무상 복종 의무, 뒤에 나와서 정경원 경찰법에서도 배우시겠지만 이 파트는 이제 국가공무원법상에도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에도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라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요 경비업법이니까 요걸 잘 보셔야 돼요.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돼요.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때는 그 직무상 명령에 대한 주체는요 세 종류가 있어요. 시설주. 특수경비원은 경비업자란 말보다도 오히려 무기를 대여해서 현장에서 그 관리 총책임을 지고 있는 시설주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시설주, 관할 경찰서장 및 소속 상사, 경비업자겠죠. 경비업자에 뭐 상관이 있다거나 경비지도사가 있다거나 지보다 위에 사람이 있다면은 그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자, 다시. 특수경비원의 의무 중에서 직무상 복종 의무는요, 소속 상관, 또 누가 있다? 시설주, 관할 경찰서장, 이 세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복종 의무는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직무 외에 명령이 있다. 미안하지만 우리 집에 가서 뭐 화분에 물 좀 주고 올래? 안 됩니다. 그죠? 직무상 명령에 관련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탈 금지 의무. 특수경비원은요,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경비구역을 벗어날 수는 있네요. 뭐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또 어떤 이유가 있으면 소속 상사가 허가를 해주면은 근무지를 이탈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위에 조문이랑 틀리죠? 시설주에 허가가 있으면 틀립니다. 계속 시험 문제를 반복해서 내고 있어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가 있으면 틀려요. 근무지 이탈을 못한다고. 누구의 명령이 있어야지? 소속 상사의 허가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판례로 해석하다 보면은 관할 경찰서장이 이 자리 비우라고 했는데 뭐 어쩌고 하다 보면 말이 길어져요. 판례도 없고. 우리는 조문을 정확히 알고 있는 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시설주, 관할 경찰서장, 소속 상사, 직무상 명령 3명.
벗어나는 것, 이탈하는 것은 소속 상사하고 정당한 사유밖에 없어요. 전례입니다. 자, 정의행위의 금지 의무가 나오죠. 특수경비원은요, 파업, 태업, 그 밖의 경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정의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죠? 일체의 정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무기 같은 것을 휴대할 수 있고 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정의행위를 하면, 정의행위는 이제 노동상권 중에서 같이 모여서 단체 행동권 이렇게 발현하는 거죠. 데모하고 하는 거. 총 들고 데모를 해요. 어우,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일체의 정의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특수경비원의 의무예요. 일반 경비원은 노동삼권이 보장되겠죠. 정의행위를 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생각해 봅시다. 특수경비원은요, 정의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문은 마찬가지로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은 청원경찰도 마찬가지예요. 왜? 청원경찰도 무기를 다루거든. 무기를 휴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시설주가 아니고 거기서 청원주의 청원의 그 신청에 의해서 무기를 대여받으니까 무기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의행위 못한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일체의 정의행위 안 됩니다. 자, 특수경비원이죠. 특수경비원이니까 무기안전수칙이 나오는 거예요. 일반 경비원들은 무기안전수칙이 있을 수가 없죠. 무기 휴대 못하니까. 그래서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때는 다음에 정하는 무기의 안전사용수칙을 지켜야 된다 하고, 무기에 대한 안전사용수칙을 지켜야 되는 특수경비원의 임무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요, 꼼꼼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특수경비원이 사람을 향해서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나와 있죠. 자, 경비업법에서 말하는 무기라고 하면은 권총하고 소총밖에 없다. 탄약의 지급 같은 것도 권총은 7발 이상, 소총은 15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을 향해서, 그러면 사람을 향하는 게 아니고 물건을 향해서 쏘거나 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상관이 없네. 법은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맞아요. 사람을 향해서 쏠 때만 사전에 경고해야 된다. 미리 경고해야 된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두, 말로 하거나 총 쏜다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공포탄을 빵 쏴요. 그죠? 이 두 가지 방법의 수단을 이용해서 미리 경고를 해야 돼요. 어떨 때? 사람한테 총을 쏠 때는. 사람한테 총을 쏘게 될 때는 사전에 경고를 해야 되는데 방법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지만 그 예외사항으로 부득이한 때에는 사전에 구두 또는 공포탄을 사용해서 경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더라. 그거에 대해서 같이 배웁니다. 자, 특수경비원을 급습하거나 특수경비원 자신 아니면 특수 옆에 있는 친구를 급습하거나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요, 목전에 실행되고 있는, 제가 이것도 체크를 했죠.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 그럼 어젯밤에 그랬는데 오늘 와서 막 총 쏴요? 안 됩니다. 자, 침해 행위에 침해의 현재성이 있어야 돼. 현재성이 있어야 되죠. 어려운 말로 하면 그렇다고요. 이걸 이렇게 안 낼 거예요. 형법에서 말하는 거고,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을 때 공포탄 그렇게 경고 미리 안 하고 총 쏠 수 있다고. 사람한테도. 자기를 급습하거나 또는 특수경비원 친구를 동료를 급습하거나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인지를 잡아놓고 막 총 쏠려고 하고 있다. 막 이렇게 중대한 위험 야기될 때는, 자, 그게 또 현재성이 있어야 돼요. 바로 할 때는 상황이 급박하여 실행되고 있는 등 예시죠.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경고 없이 사람에게 사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되고요. 두 번째, 인질, 간첩 또는 테러 사건에 있어서는 은밀히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경우예요. 예를 들어 놓은 거잖아요. 인질, 간첩 또는 테러 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해야 되는 경우, 저런 사건을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할 때는 아니지만 은밀히 해야 돼. 근데 막 소리 지르고 총 쏴. 아무 의미 없죠. 인질, 간첩, 테러 사건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거 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사건에서도 은밀히 해야 될 때는 사전 경고하는 게, 그게 더 계획을 다 수포로 돌려버리잖아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사전 경고에 대한 원칙이다. 그 다음에 계속 나옵니다. 특수경비원은요,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 신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원칙. 자, 특수경비원이 무기를 사용해야 될 것 같은데, 판단할 게. 자, 이렇게 해서 무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 해당되는 범죄자나 침해자에 대해서는 가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하다 보면은 옆에 있는 무고하는 일반 시민이 다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원칙상 사용하면 안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 상황이죠.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는 타인 또는 특수경비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는 반드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타인 또는 특수경비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원칙은 된다 안 된다. 원칙은 무기를 사용하더라도 일반 시민이 다칠 경우에는 안 된다. 그죠? 근데 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은 어떤 상황이냐? 타인 또는 특수경비원 자신에 대한 생명 신체에 대한 위협이에요. 자,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죠. 재산에 대한 위협이다. 타인 또는 특수경비원의 재산에 대한 중대한 위협. 예. 벤츠 차를 망치로 깨부수겠다. 막 이럴 때 총 쏘면 돼, 안 돼? 안 되지. 재산적 침해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 네가 나쁜 짓 한 거를 막 방송에서 언론에 공개했다. 명예 안 됩니다. 명예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있다거나 또는 재산상의 중대한 위협이 있다고 인정될 때는 총을 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필대를 올리냐면은 그런 걸로 시험 문제를 형법에서는 잘 내요. 그래서 형법 교수님들이 들어가면 저 문제 괜찮네 하고 낼 거란 말이지. 그죠?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해야 될 때에만 형법상 강요죄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적용한단 말이에요. 자,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할지라도 침해의 최소성, 최후 앞에 거는 최후수단성,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최후수단성, 그다음에 한다 할지라도 최소 침해의 최소성,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압된다면 총 그만 쏴야 된다고. 어? 막 죽이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한 발 쏴서 끝났으면 상황 정리되면 그만해야죠.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내가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도둑을 도망가게 시켰다. 아니면 제압했다. 그지? 범행이 더 이상 안 일어나게 해서 상황 종료했어. 그죠? 상황이 종료했으면 이걸로 끝나야죠. 그럼 정당방위가 인정됐지. 아니다. 마누라하고 싸우는데 기분이 너무 나쁘다. 도둑이 마침 잘 들어왔네. 오늘 막 내 체력을 한번 다 풀어야 되겠다. 시큰 두들겨 패요. 왜? 넌 도둑이니까. 범법행위자니까. 과잉방위죠. 과잉방위는 새로운 범죄입니다. 과잉방위 같은 경우에 도를 넘었잖아. 침해 현저성이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지가 직성 풀려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방위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폭행과 상해를 시도한 거예요. 그럼 새로운 폭행과 상해지. 새로운 범죄의 시작입니다. 방위자가. 거기까지만 해야 되고. 세 번째, 특수경비원은요,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와 임산부에 대해서는 또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해서는 아니 된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14세 미만의 자하고 임산부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했을 때는 총을 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같은 말이잖아요. 요때 빼고는 못 한다니까.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할 때는 그 자가 설령 14세 미만의 자이든 임산부이든 상관없이 총을 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14세 미만의 자하고 임산부가 나와 있는데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임부란 말을 쓰죠. 임부. 다른 말에서는. 근데 여기서 그냥 평상시에 쓰는 말 임산부란 말을 써주네요. 법에서는 임신을 포태라고 해요. 보통 포태한 자 뭐 이렇게 쓰고 하는데 여기는 임산부라고 해줬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고 14세 미만의 자 그 임산부인지 어떻게 아느냐. 현장에서 뭐 배가 부른 여잔지 3개월밖에 안 됐는지 밥을 많이 먹는 여잔지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이거 조문을 정확히 아는 거 나오니까 임산부. 그죠? 그 다음에 14세 미만의 자는 어떤 의미가 있죠? 형법상 책임 무능력자. 그죠? 형법상 책임 무능력자. 형사 미성년자잖아요. 형사 미성년자.
민법상에서는 제2조인가요? 아니다 모르겠다. 하여튼 민법상에서는 만 19세 해가지고 이걸 미성년자로 가죠. 만 19세에 도달하면 성년으로 본다 이렇게 규정했으니까 만 19세에 도달하지 않으면은 미성년으로 보는 거죠. 그 미성년자는 원칙상 뭐예요?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 이름으로 집을 사고 판다든가 이런 게 하면 안 된다. 대신 이제 미성년에 대해서는 보호 규정들이 쫙 나오니까 그건 법학 개론 시간에 배우시고, 형사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는 14세 이 규정은요. 자, 이자가 A라는 애가요 12살이에요. 그죠? 근데 B라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 누구든지 상관이 없고 30을 먹었든지 뭐. A라는 형사 미성년자가 B를 칼로 찔러 죽였다. 자,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이 행위는 형법에서 죄형 법정주의로 금지되는 행위 양태입니까? 아, 맞습니다. 250조에 나와 있죠. 형법 250조의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만약에 저거 아버지였다면 존속살해죄가 되겠죠. 존속살해죄. 살인죄입니다. 법에서 구성요건이 있어요. 나쁘다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 아버지가 아니고 일반인 같으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 또는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법정형이 구형이 되어 있단 말이죠. 쓰여져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죄형 법정주의에 대한 형법상 범죄 행위를 저질렀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자가 했는 게 맞고 행위 당시에 의사능력이 있기도 했고 이 행위로 인해서 이 사람이 결국은 죽었던 게 인과관계도 증명이 됐고 다 했다. 이러면 이제 이 사람한테 책임이 있는가를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성요건의 해당성, 적읍시다. 좀 정리하는 김에 다 아실 거라고 믿고 법학 개론에서 배우실 거예요. 구성요건의 해당성. 쉽게 말하면은 형법전에 있다. 다음에 위법성, 위법한가 안 한가, 위법성. 보통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가 되면은 위법성은 징표된다는 말을 쓰죠. 마이어라는 학자 때부터 그런 말을 씁니다. 연기와 불의 관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위법하다고 보고. 자,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 구성요건에 해당해서 당연히 문제가 되고 위법하고 그러면 이자에게 책임을 물릴 수 있는가? 이게 범죄의 3요소예요. 범죄의 3요소죠. 그래서 이게 다 충족이 되면은 최종적으로 책임을 이 사람한테 형을 부과하는 거지. 어떤 형을? 형법상 부과되어 있는 법정형과 정상삼작해서 23조 적용해서 24조 이걸 적용 51조인가? 하여튼 적용해가지고 최종적으로 형을 합니다. 처단형을 내리는데 여기서 걸린다는 거예요. 만 14세 미만 환자는. 아무리 똑똑한, 아무리 지능이 발달한 자라 할지라도 만 14세에 도달하지 않으면은 형법상 책임은 지지 않는다. 형법상 죄를 저질렀더라도 얘가 나쁜 놈이고 그래서 뭐 12세부터 10세 뭐에서 우범소년, 촉법소년 이렇게 따져서 소년법상으로 처우를 해가지고 소년법으로는 처벌할지라도 성인을 상대로 해서 처음부터 범죄 행위에 대해서 형을 구형하기로 했던 형법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그 내용이에요. 형사 미성년자가. 그쵸? 형사 미성년자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얘한테는 총을 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걔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있을 경우 대항할 경우에는 총 쏠 수 있다까지 역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경비업 법령상 특수경비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네요. 옳은 거, 틀린 거 찾는 게 아니고 특수경비원은 시설주의 허가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 안 된다. 틀린 거죠. 시설주의 허가가 아니고 소속 상사의 허가가 있어야지만 벗어날 수 있었죠. 인질 사건에 있어서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라도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할 때는 반드시 한 말 틀렸죠. 은밀히 수행할 때는 총 쏘면 안 되지. 그게 오히려 됐고요. 특수경비원은요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에도 그건 이 말에 나오겠네. 임산부하고 14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는 총을 원칙적으로 쏘면 안 되는데 얘들이 총기 또는 폭발물 가지고 대항할 때는 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발사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도 틀린 말이네요. 그 다음에 특수경비원은 파업, 태업, 그 밖에 경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맞죠? 일반 경비원 아니고 특수경비원이 맞고 정원경찰도 맞습니다. 쟁의행위 하면 안 됩니다. 정답 4번.